지금 어떤 섹터에 적극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떤 유망한 부분들이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유망 섹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심우재 전문가가 준비한 관심 섹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떤 업종일까요? 화장품이 등장합니다. 심우재 전문가님, 화장품주는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편관세 10%가 부과됐지만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기대치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보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장품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 저항이 크지 않았다고 이제 분석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가전제품에 비해서 이제 화장품 그 단품의 절대 가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화장품 수출액을 보시면요. 8.5억 달러로 YOY 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대미국 수출이 이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YOY 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보면 이제 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두 번째 규모로 큰 성과를 이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4월 9일 관세 부과 전까지 이제 미리 이제 수출입을 선수요가 이제 크게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4월 20일까지의 미국 수출이 YOY로 이제 13%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런 거는 좀 설명력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오히려 이제 무역 벤더 업체들이 이 브랜드 업체들과 이제 관세 분담 그 조정 과정이 빠르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밀려 있었던 선적이 재개되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를 막론하고 10%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사업의 전략에 변화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초저가 중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산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 쪽의 수출의 이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이요. 예, 4월 달에 대유럽 수출이 무려 YOY 42%의 고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한국 화장품의 이제 유럽 수출 비중이 10%를 넘겼고요. 자, 기존의 일본의 8.7%를 뛰어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하지 않겠는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4월에 중국 화장품 수출 규모를 보니까 또 회복세가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회복 가시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2개월 연속 YOY로 플러스 증가세를 좀 보였고요. 자, 중국 소비의 자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역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로워 1억 명을 가진 그 유명 인플루언서인 중국의 그 딴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 기존에는 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이제 한류 열풍으로만 주목을 받았지만은 최근에는 이 제품 자체의 실용성 그리고 성분 안정성 또 기능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지금 언급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막연한 어떤 한류에 기반한 그 KBT의 핵심 경쟁력이 아니라 자, 이제는 핵심 경쟁력인 가성비 그리고 이제 혁신성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이제 가까이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2010년대에는 이제 과시형 소비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가치형 합리적 소비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류와 결합한 이 K뷰티의 중저가 브랜드의 시장 침투율 또한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 자체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이 한류와 하란령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음반과 이제 컨텐츠 수출이 또 본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에 편승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중국 모멘텀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우재 전문가의 관심 섹터 화장품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탑픽으로 꼽으시는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심우재 전문가의 관심주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종목 아모레퍼시픽 대장주가 등장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확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대폭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YOY로 한 62%를 증가를 했고 또 컨센서스를 18%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실적은 그 인센티브 충당금이 250억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익 체력이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북미라든가 유럽, 중동 같은 지역이 이제 높은 수익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성장 채널 집중에 따라서 이 내수의 수익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이 중국 사업이 흑자 전환을 해서 해외 쪽의 이익 체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내 매출이 4개 분기 만에 이제 YOY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해외 매출은 또 YOY로 40% 정도 증가하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에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세포라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설화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의 선진국에서의 성공은 여지껏 이 한국 화장품 산업의 수건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만일 이 설화수가 북미 시장에 성공적인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네. 자, 올해는 이 중국 부담이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 됩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자, 중국 쪽의 체질 개선 그리고 이제 전방위적인 글로벌 확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중심이라면 이후에는 인도와 중동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후에는 해외 이익 중심의 뚜렷한 증익 사이클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 이익이 국내 이익을 상회하는 어떤 전환점이 될 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산하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적의 효자 노릇을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또 악재가 되는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묶어서 여쭤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이니스프리, 에뛰드 이런 쪽은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라네즈는 효자 노릇을 또 톡톡히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이니스프리랑 에뛰드의 실적 부진 원인을 좀 세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브랜드 모두 이제 오프라인 매장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채널 재정비 그리고 이제 마케팅 투자 확대 등으로 비용이 늘어났지만은 자, 이 매출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로드숍 브랜드의 구조적인 한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라든가 이전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외부 악재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로드숍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전환이 좀 늦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실적 반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고급 브랜드와의 성장 격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설화수 등과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같은 경우는 부진을 면치 못해서 그룹의 전체 그룹의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네즈는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가 보네요. 왜냐하면 실적의 효자 노릇이라고 표현이 되는 걸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라네즈가 사실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쪽 글로벌 시장을 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미에서는 그 2년간 57%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매출 내에서 이제 라네즈 브랜드 비중이 60% 이상이고요. 유럽 쪽은 거의 70%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두 시장 모두에서 이제 브랜드 이익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는데, 자,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를 보시면요. 립 슬리핑 마스크라든가 크림 스킨 같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인기를 끌었었고요.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향과 맛을 도입을 해서 소비자의 이제 경험을 차별화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또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유명 배우를 통해서 글로벌 앰버서더를 기용을 함으로써 어떤 마케팅 전략 또한 주요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포라라든가 이제 아마존 같은 그 주요 이제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또 이제 오프라인까지 연계하는 옴니 채널 전략으로 저변을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대 이제 젊은 층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삼고 K-팝 스타, 특히 이제 BTS 등과 같은 이 K-팝 스타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호감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것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우재 전문가가 아모레 퍼시픽에 기대되는 성장 포인트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증권가에서도 이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또 이 전망치를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접근 시기로는 타이밍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시면요. 연결 매출이 4.4조, YOY 13% 증가, 영업이익이 4,300억으로 거의 전년 대비 2배 증가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PER이 PR 20배에 살짝 못 미치는데 향후에 이제 고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익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감안할 때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긴 시계열로 월봉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현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정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6만 원 정도로 타겟을 삼으시면은 목표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심우재 전문가의 화장품 관심주 두 번째 기업은 어디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CJ입니다. CJ에서의 화장품이라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신 바로 그 올리브영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추이도 그렇고 상당한 그 행보를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는 면세점이었죠. 근데 이제 이 추세가 바뀐 게 꽤 오래됐고요. 현재는 이제 올리브영이 거의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를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실제로 이제 명동이라든가 홍대 등과 같은 주요 상권 매장에서는 거의 그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9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 맞춤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또 즉시 환급해주고 또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같은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오는 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동이라든가 홍대, 강남, 제주 등과 같이 이제 외국인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글로벌 관광 상권을 매장을 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한 1,300개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몰과 또 글로벌몰까지 유기적으로 또 연계하는 옴니 채널 전략을 업계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웨이크 메이크라든가 구달 등과 같은 이제 자체 브랜드죠. 이 PB 상품 개발, 그리고 이제 해외 인기 브랜드들의 국내 독점적으로 유통 등으로 인해서 상품의 차별화와 이제 마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린 뷰티 또는 이너 뷰티 등과 같은 이제 신흥 뷰티 트렌드들을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체험형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맞춤형 마케팅 등으로 인해서 이제 2030 세대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이제 거의 이제 독점적인 H&B 시장에서는 거의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까지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리브영에 대한 어떤 가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왜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이었죠. 상장을 잠정 중단한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왜 서두르지 않는 걸까요? 상장 이슈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올리브영의 이제 시장 가치는 대략적으로 6에서 7조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 CJ가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한 50% 가량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분율을 감안한 이 가치는 3에서 3.5조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CJ의 현재 시가총액이 3.8조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들 제외하고 올리브영만으로도 CJ의 시가총액이 설명이 된다. 그만큼 중요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증시 폭락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적정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그때 이제 IPO를 철회를 했고요. 자, 최근에는 이 IPO보다는 이 CJ와의 합병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거는 주가에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가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중복 상장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오너 3세들이 이 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IPO를 할 경우에는 이 올리브영의 지분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이 CJ의 주식을 사는데 상당히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병을 하는 편이 오너 3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을 위해서는 이제 올리브영이 23%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두 소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돈이 이제 합병이 된다 그러면은 이 올리브영의 배당 재원이 바로 또 CJ의 배당 재원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CJ는 또 배당 매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CJ를 화장품 관심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화장품 쪽 관련된 올리브영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뭐 줄어들 수 있으나 그래도 증권가 쪽에선 긍정적으로 시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CJ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약간 그 시장에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자, 모 언론사에서 이제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분기 이제 신용카드 올리브영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YY 11% 감소했다는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주가도 잠시 출렁여서 이제 1분기 어떤 역성장 우려가 커진 면이 있는데, 자 이제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해외라든가 온라인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구매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분명히 큰 폭의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 보시고 매도는 한 15에서 16만 원 정도 보시면은 목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30% 정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한 탑픽까지 시무제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필살기 고수 외전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친구 추가 후 자세한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